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테마는 화공 1타 강사가 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화학공학과 일부 학교, 서울대를 포함한 또 일부 학교에서는 화학생명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죠. 그래서 화학공학과, 화학생명공학부의 교육과정 및 취업 진로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짧게 좀 찍고 싶은데 짧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화학과 비교되고 그 다음에 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을 때 진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은 고등학교는 지방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해보면 선생님 소개 이렇게 해서 한 칸 더 띄우고 선생님 소개 타이핑을 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말로 하려다가 타이핑을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개. 이게 또 빨간색이네요. 검은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 검은색 좀 줄여볼게요. 네. 선생님 소개를 하면 선생님은 지방고등학교 비평준화 명문사학이에요. 그래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선생님 고등학교가 전국 단위로 뽑는 광역 단위가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 10개 있죠.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화학을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대원 외고랑 물리나 화학 이제 학교 평균 따지면 늘 1등과 2등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화학공학과 이제 학사 마치고 이제 석사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추천으로 키스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연구소죠.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연구소 키스트에서 위촉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고 그 다음 지금은 한국GM이죠. 한국GM 기술연구소에서 차장으로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적인 거지만 꿈이 있어서 이제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또 기획조정실 이제 중견 그룹사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또 차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기술고시학원 한국기술고시학원 노량진에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 과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공기사, 화공직 9급, 7급, 5급 그 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그 다음에 해양경찰 화공직 9급 그 다음에 중동 화공 섬유 중등 임용고시 또
가르치고 또 인강으로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선생님을 소개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기업 생활도 해봤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인 뭐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인 키스트에서 또 근무해봤고 해서 많은 조언을 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고3 중에서 고3 수험생 중에서 화학공학과를 갈지 뭐 화학과를 갈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학공학은 말 그대로 공대이기 때문에 이코노믹, 경제적인 게 프로덕트를 생산할 때 경제적인 게 중요한 거고, 이제 화학 쪽은 좀 순수학문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회사 때문에 화공과를 가야 될지 화학과를 가야 될지 막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어느 학과를 나와도 충분히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정유 회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VD, 화학기상 정착 등 어느 필드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 화학공학과나 화학생명공학부를 나오시면 많은 연구소들, 그 다음에 많은 기업체들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보면,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커리큘럼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전공을 보면 일단 화학공학과는 1, 2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물질 수지나 에너지 수지 등에서 또는 단위 환산에 관한 화공 약론을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제 필수로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은 화학과도 그렇지만 무기화학은 좀 늦게 배우는 것 같은데, 무기화학, 그 다음에 물리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입문하는데, 화공연력학은 기계연력학과 함께 2대 연력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공연력학은 거의 뭐 연력학 법칙 쪽은 똑같은데 기계연력학이랑, 그래서 기계연력학은 공업연력학이라고도 해요. 근데 화공연력학은 용액연력학 파트가 좀 중요해서 기계연력학과는 상이하고, 5급 기술고시에서는 화공연력학과 기계연력학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4학년 때 기술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준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우연찮게 또 키스텝 파견 나와서 일을 하게 됐고, 교수님 추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화공연력학, 그 다음에 반응공학, 그 다음에 전달현상. 전달현상은 말 그대로 열전달, 물질전달, 운동량 전달에서 운동량 전달이 유체역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 전달, 그죠? 물질 전달, 그 다음에 열 전달,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 우리가 단위 조작이라 하면 이 전달 현상 세 가지를 가지고 공업적인 측면에서,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 배우는 단위 조작이 있고, 또 단위 조작 내에는 또 분리 공정만 또 다루는 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전달 현상 속에 단위 조작이 들어가고, 단위 조작 속에 분리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달 현상 배우고, 그 다음 4학년 때 또는 3학년 때도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공정제어, 기계공학에서는 자동제어라고 그러는데 공정제어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또 배우는 게 사이드로 배우는 게 뭐 3학년이든 4학년이든 반도체 공학이 있을 수 있고 고분자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학 파트, 그죠? 기타 등등을 배웁니다. 기타 등등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화학공학에서는 유기화학도 배우고 화공연력학, 반응공학, 전달현상 이렇게 배워요. 그렇지만 화학과에서는 이제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뭐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좀 공대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화학공학과 또는 화학생명공학부를 추천하고요. 순수하게 화학 파트를 깊이 파고 싶다, 즉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 있죠. 그러면 이제 화학과를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대학 취업 후 진로인데 뭐 특이사항 딴 거 없어요. 그냥 기업체를 가느냐, 당연히 뭐 화공기사는 아무래도 요즘은 스펙이 중요하니까 화공기사를 많이 따는데, 선생님 때는 그래서 인서울 중에서도 좀 괜찮은 대학들은 사실 화공기사를 잘 안 따죠. 근데 이제 지방이나 인서울에서 조금 하위권 대학들은 이제 화공기사를 따는데, 이 화공기사가 이제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학문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바로메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학 레벨에 상관없이 화공기사를 따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뭐 선생님도 4학년 때 화공기사를 땄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은 뭐죠? 수력 원자력이나 뭐 남부발전, 동부발전 이런데 취직하는 거죠. 또는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사실 화공기사 자격증이 있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공무원은 화공직 9급하고 화공직 7급은 뭐예요? 이 화공기사가 평균으로 따져서 5점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공기사를 꼭 딸 수밖에 없고, 공기업도 화공기사를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화공기사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요즘 공기업에서도 화공이 한 80%, 환경이 한 20%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사 문제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화공이나 환경 파트의 9, 7급 기출 문제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쌤은 학부 때 기술고시가 목표였는데 화공직 5급 기술고시, 5급 기술고시, 이거는 가산점이 없어요. 실력으로, 단지 시험 실력으로만 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과 나와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때는 석유화학 회사, 정유회사가 이제 월급이 가장 셌어요. 그리고 일반 또 대기업체 아무데나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공학과 또는 화학생명공학부를 나오면 취업의 방향성이에요. 또는 유학을 가서 쌤은 석사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뭐 서울대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서 박사를 따고 와서 바로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기업 연구소를 좀 다니다가 이제 교수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3 수험생이나 고등학교 수험생을 한국인이라면 학창 시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텐데, 뭐 화장품 회사를 가든 뭐를 가든 특히 이제 정유회사나 오리지널로 이제 화학 관련 회사를 가려면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거니까 즉 돈이 돼야지만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입학하셔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학은 조금 순수 학문이다 보니까 그 진로의 폭이 좀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화학과 나와서 화공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카이스트 박사과정인 분들, 포스텍 박사과정인 분들도 화학을 계속 하시다가 7급이나 5급으로 돌려서 화공직 7급, 5급에 준비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고1, 2 또는 고3 수험생들이 화학공학과 입학하고 싶다면은 순수하게 뭐 일반화학이나 유기화학이나 그런 것도 다루지만 이 공학적인 거, 반응공학, 전달현상, 화공연력학, 그다음에 화학개론, 이 네 가지가 7급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학적인 거를 많이 다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많은 것을 미리 적어 놓고 설명을 쭉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일일이 선생님이 타이핑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적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화학을 좋아하신다면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지원하시면 되고, 좀 안전하게 취업하고 싶다 이러면 아무래도 공대인 화학공학과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기술고시학원은 한국기술건축토목학원하고 같은 이름으로 해서 노량진에서 제 대학 다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기술고시학원에 이제 인연을 맺고 일을 하면서 제가 7년째 2015년부터인가요? 지금 전 과목을 제가 인강과 실강을 통해서 노량진에서 만나 뵙고 있죠. 그래서 전 과목 노량진에서 전 과목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진로 탐색인 분은 저를 믿고 제 강의 수강하시면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유튜브 채널에 정보 파트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 일타화공 2600명이죠 지금.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 720명이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는 문제풀이도 하고 또 제가 할인 혜택도 제 독자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할인 권한이 없죠. 어찌됐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너무 화학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공학과는 공대니까 비즈니스가 중요하니까, 즉 수익 창출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공학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고, 이제 화학과 쪽은 이제 순수 학문이지만 또 깊이 있게 그 유기화학, 분석화학, 기타 등등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화학과 나오신 분들은 화학 분석 기사를 따고, 화공과는 이제 화공 기사를 따는데, 이제 화공과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화공 산업기사에서 전문대 졸업하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지금은 통폐합돼서 화공 쪽은 화공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4년제를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학과 2년제를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직장 생활해서 그 커리어 즉 2년을 플러스해서 화공기사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전과목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또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은 네이버 카페 일타화공 또는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에서,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은 PC로도 되고
보통 핸드폰으로 되죠. 그래서 저한테 밴드톡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의 모든 경험, 국가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연구소 다 생활을 했으니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또 너무 오래 동영상 찍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진로 모색에 고민하시는 고등학교 수험생, 그 다음에 취업에 고민하시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 졸업자들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밴드톡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또 면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공학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너무 적으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지도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일타화공 송명근, 그 다음에 거기 사이트 주소는 한국기술고시학원 사이트 주소죠. 그래서 제가 매주 월수금 7강을 하고 있으니까 7강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하여튼 화학공학이라는 게 참 옛날에 석유화학이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으킬 때, 즉 70년대 후반 이럴 때는 이제 서울대나 모든 그 학력고사 성적이 최고였죠. 미국은 석유화학공업이 원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대 중에서도 화학공학 출신들을 최고 엘리트로 봐요. 뭐 IT나 이런 거 제외하면. 그래서 항상 산업의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과의 선호도가 바뀌는데, 그래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과목명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확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요러요러한 거를 배운다는 거 대충 아시고, 그 다음에 화공기사는 서울대를 나오든 어딜 나오든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화공기사 따시는 거를 제가 권장하고, 일반 대학이더라도 항상 스펙 한 줄 적어야 되죠. 그래서 화공기사를 따서 취업체 원서를 낼 때 그 한 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화공기사를 땄다고 해서 뭐 회사 들어갔을 때 크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화공기사를 땄다는 것은 그만큼 4년 동안 충실했다는 걸 또 의미하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서 웬만하면 화공과 관련 뭐 신소재든 고분자 공학과든 화공기사 따시고, 이제 9급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공기사를 따셔야 되죠. 그래서 뭐 장애인 파트 말고는 화공직 9급 7급 뽑을 때 모든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화공기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업로딩하는, 즉 고등학교 수험생을 위한 1타 강사의 조언 참조하시고, 우리 또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수험생의 길을 걷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여튼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동영상을 업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